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오늘도 조금 더 지적이고 멋있어질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컨텐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입니다.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 저희 꼭 엄마가 해주는 이야기들 같은데요. 직장생활 30년 경력을 가진 유인경 기자님, 언론에서도 활동 많이 하시고 계시죠? 경향신문에서 한 30년간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은퇴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 특히 여성들에게 멘토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로 유명하시죠. 근데 이제 요 뒤에 보면은 이제 제가 느끼는, 그리고 여러분들 느낄 수 있는 그런 멘트가 딱 있습니다. 엄마, 요즘 나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 저도 그 신입사원 때는 막 엄마랑 같이 살 때, 지금은 독립해 있지만 같이 살 때 막 울면서 회사 가고 막 울면서 잠들고 회사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그랬던 거를 부모님이 보신 적이 많거든요. 그랬던 제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고, 글쎄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30년까지는 아니지만 10년 조금 넘은 저로서 30년 선배한테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제 눈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통찰력 같은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 파트를 조금 일찍 알았다면 회사 생활 조금 덜 힘들지 않았을까? 혹은 회사 생활을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개 파트들을 오늘도 읽어드리려고 해요. 가장 쇼킹했던 것 중에 하나는 특히 여성 직장인으로서 조금 조직 생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가 있대요. 직장이나 조직사회 룰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직장은 경기장이래요. 축구건 농구건 경기에서 점수를 얻어 승리하는 것이 목표죠. 때론 반칙도 하고 때론 공격을 받아 부상도 당하면서 결국엔 이기는 것이 승자이고 최고의 선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축구장에 들어서서도 나 축구 규칙 몰라요 라고 어묵거리거나 응원단 역할만 하려고 합니다. 혹은 팀워크보다 개인기를 과시하려고 든다던가, 운동 경기에서는 동료들과의 호흡도 중요하고 감독의 사인도 봐야 되고, 근데 대부분의 여성은 그저 자기 앞에 공만 보고 무조건 혼자 그 공을 몰아 골대에 넣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동료들은 불만이 생기고 감독은 자기 지시를 무시한다고 화를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1초도 쉬지 않고 운동장을 미친 듯이 돌아다녀도 훌륭한 선수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경기장에 들어서기 전에 자신이 할 운동 경기에 대한 규칙과 룰을 익혀야 하고, 경기를 시작하면 동료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감독의 사인을 수시로 받아야 팀도 승리하고 자신도 감독으로부터 다음 경기에 출정할 기회를 얻겠죠. 또 여성은 너무 쉽게 경기장에서 퇴장하려고 합니다. 사내 정치나 직장 생활 전략을 매우 부정적으로 여기고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금방 탈진해버리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아 도망가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모욕을 당하고 모멸감을 느껴도 절대 먼저 퇴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한 버팁니다. 여성 최초의 장군, 은행장, 위원장 등등은 그들이 훌륭한 여성이기도 했지만 그 자리에 계속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역량을 가졌어도 중간에 포기한 이들에게는 그런 보상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상에 오르려면 그 자리에 듬직하게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또 여왕 증후군도 문제입니다. 여성들은 성실히 일만 하면 조직이 여왕의 왕관을 씌워주리라고 믿습니다. 동료나 상사로부터 존중받기보다는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왕관을 씌워주는 사람은 없고, 이 사회가 필요한 사람은 조직을 아우르는 인재이지 사랑을 부걸하는 여왕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난 그때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이런 말을 떠올렸다. 어떤 야비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고민하지 마라. 단지 아는 것이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하라. 즉, 인간성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하라. 이상한 광물 표본 하나를 우연히 발견한 광물학자의 태도를 닮아야 된다. 만약 누군가 열받게 만든다면 나는 3번째 발견한 광물 표본을 발견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똑같은 사람이 매번 모욕을 주면 새로 발견한 난해한 동물의 또 다른 특성을 발견한 거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재밌죠? 직장생활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고, 누군가를 나를 괴롭히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혹은 이렇게 좀 성향상, 성격상 이렇게
안 맞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하면 광물 뽑은 또 다른 특성을 가진 광물 돌덩어리, 돌멩이 하나 발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책은 실리콘밸리의 팀장들입니다. 부제로 까칠한 인재마저 사로잡은 그들의 지독한 솔직함. 작가분이 킴 스콧이라는 분인데, 실리콘밸리에서 애플,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의 그 셰릴 샌드버그 밑에서도 일하고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로서 팀장급으로서 일했던 경험들과 레디컬 캔더라고 지독한 솔직함, 아주 대놓고 솔직함을 강조한 책입니다. 지독하게 솔직하라, 한 번도 미움받지 않은 것처럼. 뒷담화가 겁나서 쓴소리를 안 한다면 당신은 부하 직원 망치는 무책임한 팀장이다. 이 책을 왜 가지고 왔냐면요, 저 신입사원 때도 알 수 있는 직장의 룰도 있겠지만, 여성들이 요즘 이제 신입사원을 넘어서 중역급으로 성장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임원들도 있고. 그 과정들에서 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여성 팀장들이 많지가 않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런 책이 쉽지가 않은데, 마침 작가도 여성분이고 저희가 알아야 될 여성성에 대한 것도, 여성으로서 팀장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던가, 혹은 실리콘밸리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업무의 성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읽었고요. 나온 출판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2019년 6월에 출판이 됐네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이제 내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직장생활에서 힘든 건 인간관계라던가 피플 스킬이라고 하죠. 내 부하들, 그리고 상사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책에서 조금 도움을 받았습니다. 구글에서 이제 도쿄팀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침묵을 참아내기가 힘들었었대요. 도쿄 애드센스 팀과 첫 회의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요. 다른 나라 회의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나요? 라고 물으면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세면 누군가라도 말을 하는 게 일반적이래요. 근데 도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동양식 문화가 있겠죠. 근데 이제 결국엔 이분이 배운 게 토요타 사례에서 배운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토요타 경영진은 상사에 대한 비판을 피하는 문화적 금기를 철폐하기 위해서 생산 라인 바닥에 커다란 붉은색 정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었대요. 그리고는 신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첫 주 마지막 날에 그 안에 들어가서 생산 라인에서 개선해야 될 점 3가지를 말하라고 했대요. 3가지를 모두 말할 때까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대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한 게 토요타의 성공에 기여를 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 킴 스컷이라는 분이 도쿄팀에 해주면서, 우리도 붉은색 정사각형을 칠해야 되나요? 했더니 팀원들이 빵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붉은 정사각형이 생길까봐 누군가가 질문을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네요. 이렇게 국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혹은 계급에 따라서 대화를 못할 순간들이 있는데, 이런 센스 있는 방법들도 있구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있구나, 우리 팀원들이 만약에 얘기를 못한다고 하면 이런 사례를 좀 들려주면서 우리도 한번 시도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고, 이분은 생텍쥐베리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나무를 모아오라고 지시해서는 안 된다. 과제와 업무를 할당하지 말고 그들이 바다의 무한함을 꿈꾸도록 만들어야 된다. 너무 멋있죠? 바다를 같이 꿈꾸면, 같이 갈 바다를 꿈꾸면, 특별히 나무 해오세요, 못 찾아오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여기를 조립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업무가 우선은 진전이 될 수 있다는 뜻인가 봐요. 뭔가 이렇게 큰 그림을 잘 그려주고 꿈을 꾸게 해주는 리더들은 정말 멋있죠. 근데 현실에서 그 리더가 내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엄청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어느 순간 내가 잔소리만 하고 있나, 혹은 부분적인 것만 가이드를 주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큰 그림과 작은 그림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면 멋진 리더가 될 수 있겠죠. 핑턴 포스트를 창업한 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키가 엄청 크시고 독특한 억양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이민자로 와가지고 어릴 때는 엄청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책 내려고 했는데 출판사에서 36번 퇴짜 맞은 경험도 있고, 언변으로는 언론으로 세상을 사로잡았지만 사랑에는 또 실패를 했고, 그래서 52세에 블로그 미디어 사업을 뛰어들어가지고 인터넷 바보로 막 취급받기도 했는데, 그게 지금 허핑턴 포스트, 처음에 이게 블로그인가 뉴스인가 막 헷갈리는 채널이었거든요.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채널에 인기가 엄청 많아지고 엄청 큰 부자의 사업가의 대열에 올라가셨죠. 영어 제목은 On Becoming Fearless입니다. 자로서 비즈니스에 성공한 법이란 책을 쓴 저자가 있대요. 카렌이란 분인데, 이분이 한 세미나에서 남자는 전사가 되는 반면 여자들은 걱정꾼이 된다고 지적한 적이 있대요. 여자들은 남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길 원하죠. 이러한 성향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입니다. 연구 결과에서 여자들에게는 주변에 여자친구가 많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한 성향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남자들은 사람이 좋으면 서열에서 꼴찌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자들은 착한 여자가 꼴찌인지 억세고 적극적인 여자가 꼴찌인지 모릅니다. 참 아쉽죠. 어찌할 수 없는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는 거예요. 여자는 사랑받기 위해서 그게 사랑이 1순위가 될 때가 있고, 남자들은 계급, 서열 이런 것들은 중학생 때도 안다고 합니다. 학급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 서열이 몇 번째구나 라는 걸 본능적으로 안대요. 이게 인간을 동물으로 생각하면 동물의 성향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직장 생활에 조금 힘든 구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커리어를 밟아나가고 이런 멋있는 창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으로서의 장점을 살리면서 아쉬운 점, 단점 같은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겠죠, 직장에서. 또 재밌는 게, 여성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뉴욕의 버크만 파이브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창립자 아데나 버크만 코네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사 동료가 모두 남자일 경우 더욱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눈에 띌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진짜 자신의 모습처럼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나는 진정한 자기 자신처럼 느껴지는 일부분들을 하나로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데 효과적인 기술을 유지하는 동시에 당신의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겠죠. 나답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성이라고 해서 이거는 제 의견이에요. 여성이라고 해서 남자들이 싸그리 모여있는 집단에서 그들과 똑같이 행동할 필요가 없고, 나답게 행동해라. 나답게 행동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해라. 이런 뜻으로 저는 들립니다. 흑인 여성으로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가 된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대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완벽히 알고 있지 못하면 세상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편안해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자유롭게 말할 수도, 자유롭게 행동할 수도,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멋지게 자유롭게 사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 담대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태도를 몇 가지 알려주고 싶대요. 첫째, 자신에게 충실하라.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은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는 것은 물론 외려 시궁창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마음속 비판가의 소리를 줄여라. 마음속에 밉살스러운 룸메이트가 당신을 비난하면 아이팟 음악으로 눌려버려라. 그러니까 스스로가 약간 위축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비난하면 자존감이 내려가는 일이겠죠? 그러면은 이 전쟁터에서 자존감 없이, 자신감 없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감, 자존감 다 높게 가지십시오. 세 번째, 남녀차별이라는 장벽 너머의 기회를 추구하라. 장애물에 몰두하다 보면 아주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새로운 모험에 항상 마음을 열어두면 모든 기대치를 능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남녀차별, 직장에서 남녀차별은 저희를 더 월등하게 해줄 어쩌면 좋은 장애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거울은 당신의 가치와 외모를 판단할 때가 아니라 식사 후 립스틱이 번졌는지 확인할 때만 사용하라. 일할 때는 예쁨, 이렇게 화장 이런 거 너무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너무 신경 쓰고 시간을 많이 쓰면 다른 좋은 일, 다른 좀 더 영양가 있는 일에 시간을 덜 쓰게 되잖아요. 그런 점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화장 한 5분이면 다 끝납니다. 3분에서 5분. 엄청 열심히 하게 생겼죠. 근데 귀찮고 좀 게을러가지고 화장법도 잘 모르고 해서 5분 만에 후다닥 하고 막 출근하는 편입니다. 5번째,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승자가 없는 게임이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더 이상 비교하지 마라. 특히 슈퍼모델은 완벽한 조명에 에어브러쉬로 자신을 수정함으로 비교 대상조차 될 수 없다. 모델과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6번째, 충분히 잠을 자라. 좋은 베개는 아름다움을 지키는 중요한 조건이다. 동의합니다. 7번째,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여라. 당당한 모습은 특히 매력적이다. 당당한 여성들 너무 멋있죠? 8번째, 달리기, 수영, 자전거, 하이킹, 요가 등 운동을 즐겨라. 음식이나 물 없이는 여러 날을 보낼 수 있지만 호흡하지 않고는 단 몇 분도 살 수 없음을 절대 잊지 마라.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나오겠죠? 9번째,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당신이 상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어라.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용기를 가져라.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리고 상대가 당신의 표현조차 감당하지 못하면 과감하게 그들을 떠나도 좋다. 10번째, 늘 기억하라. 진정한 대담함은 우리가 입은 옷이나 외모, 하는 일, 성취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깊고 완벽하게 인정하는 데서 생겨난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창업가도 같은 말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